탄생을 시작으로 성장을 거쳐 성숙해진 모든 생명체는 내리막을 걷듯 노화가 찾아오는데요.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있다면 믿기시나요? 이 노화라는 것이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늙은 세포도 젊은 세포로 이러면 똑같게 회복시킬 수 있다. 인류의 오랜 꿈인 장수와 노화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누비는 한 남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를 만난 건 대구의 한 대학교. 제작진을 본 박상철 박사는 걷기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특히 걷기는 노화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노화라는 거, 늙는다는 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럼 옛날부터 속설이 다리에서부터 온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쓰지 않으면 늙는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늙는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려면 이렇게 걷는 거, 이것이 계속 우리 그것을 늙지 않게 해주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냐. 노화 연구만 30년, 박상철 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산책에 나서는 그는 매일 아침 평균 6,000보씩, 하루 동안 최소 12,000보를 걷습니다. 캠퍼스 한 바퀴 산보를 하면은 한 이제 3,000 몇백 보. 캠퍼스에서 이제 식당까지 가는데 아침밥 먹으러 가는데 그게 한 1,500보 이렇게 되고 돌아오는 길이 또 한 2,000보 되고 숙소까지 이제 그러면은 되게 한 6,000보 되지. 이미 머릿속에 계산을 다. 아니 뭐 매번 이렇게 다니니까. 같은 시간 산책을 하는 또 다른 친구도 있네요. 뭔지 알아? 달팽이. 아침에 이렇게 걷다 보면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거 보면 기분이 좋지요. 생명체가 새롭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면서 볼 수가 있지. 달팽이는 몇 년을 살죠? 달팽이 수명은 내가 잘 모르겠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그거 한번 내가 바로 챙겨봐야겠네. 저는 박사님이면 다 아실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런 소리야.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모르는 것이지. 여기 한 바퀴 딱 돌면 이제 3,200보 이렇게 3,200보 이렇게 이제 어저께 16,000보, 24,000보, 14,000보, 14,700보, 18,000보.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해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뜻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못 말린다. 이런 말을 누가 했냐? 그 장자가 한 말이야.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를 찾는 곳이 많아 전국을 다닌다는 박상철 박사. 현역 못지않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되게 내 일정이 월, 화, 수는 전남대학에 있고 광주. 그래서 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또 서울에 국제백신연구소 그 한국후원에 또 거기 나가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또 대구과학기술원에 와서 또 같이 또 일 좀 하고 그러니까 제가 서울, 대구, 광주를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러고 살고 있죠. 바쁘시네요.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는 것이 저는 아주 굉장히 큰 기쁨이고 아주 또 나름대로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행복, 그것은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요? 개인 연구실로 돌아온 박상철 박사. 자리에 앉기 무섭게 그를 찾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들어오셔. 아이고 웰컴. 대학원생들인가요? 응? 아이고 무슨 우리 다 교수님들이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범띠입니다. 74년생, 93학번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47이죠. 저는 이제 바로 한 살 아래예요. 46살. 여기가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 여기 애가 내일 모레 대학교 갑니다. 노화연구센터에서 이런 사람들은 다 젊어 보여.
젊습니다 아직. 상담 겸 자문을 구하기 위해 커피 한 잔에 모인 이들. 박상철 박사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20,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젊을 때는 젊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학계나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시고 어느 정도 이제 학계에서 좀 이렇게 나오셔서는 이제 사회에 그다음에 국가에 뭔가 이렇게 좀 기여할 수 있는 또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실험실에만 아직까지는 배어 있는 시기라서 아마도 좀 지금 여태까 살아오신 걸 이런 연구나 뭐 기여하신 것도 저희도 아마도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못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했던 것이 반드시 베스트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항상 베스트는 그 다음이 더 베스트니까.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이제 후학들이 더 발전시키기를 아주 간절히 비는 마음이 크죠. 이곳은 박상철 박사팀의 실험실. 현재 이곳에서는 성장 분열이 멈춘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처럼 되돌리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배양과 관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특수 현미경을 통해 약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최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약물 처리에 저기 있는 세포들이 점점 분열을 해가면서 화면을 채워질 겁니다. 연구 끝에 찾은 물질을 늙은 세포에 약물 처리한 결과 젊은 세포처럼 기능을 회복한 모습이 관찰된 것입니다. ATM 카이네즈 이니비터라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이게 그 라이소솜을 자극을 줘가지고 라이소솜이 미토콘드리아를 또 이렇게 또 회복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포 기능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러게 되면은 이제 늙은 세포도 젊은 세포로 이러면 똑같게 회복시킬 수 있다. 적어도 이제 우리가 세포 수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증식을 멈춘 늙은 세포가 다시 젊은 세포처럼 증식 분열을 할 수 있다는 것. 노화 회복의 비밀을 풀 실마리를 찾은 셈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그 배리어를 푸는 것을 해야 해. 늙었다 그러면은 옛날부터 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한다 그리고 이제 그만이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는 이제 실제 이제 늙은 세포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노화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포지티브하게 바라보자. 그 생명 현상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 한번 바꿔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박상철 박사는 생각의 전환을 토대로 연구에 매진한 결과 노화의 통념을 깬 그의 논문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죠. 왜냐하면 젊은지 늙은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이 복강에다가 케미칼 화학적 약품을 처리해 가지고 간이나 신장에 이제 손상을 이제 유도해 보는 거죠. 근데 그때 당연히 늙은 개체가 손상이 잘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젊은지의 간 세포는 쫙 저기 죽어가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늙은지의 간 세포는 거의 안 되더라. 그 증거가 여기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것이 세포가 죽은 것을 표시하는 거죠. 조직이 많이 손상됐다는 것이 이렇게. 근데 늙은 조직은 손상이 적게 돼 있더라. 늙은 세포는 쉽게 죽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외부의 자극에 젊은 세포보다 더 강한 저항력과 생존성을 보인 것입니다. 늙는다라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에 가는 하나의 경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늙는다라는 것은 여러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살아남기 위해서 생체가 거기에 적응해가는 현상이다. 늙은 세포에 대한 기존 인식을 깨고 노화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그는 세계적인 노화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바쁘게 움직여 대구에서 광주로 이동한 박상철 박사. 다음 달 시작되는 연구를 앞두고 회의가 있어 찾아왔다는데요.
그가 찾은 곳은 비뇨의학과입니다. 아이고 왔네. 아이. 가운데 앉으십시오. 왔어. 네, 앉으십시오. 아니 갑자기 뭐하러 오셨길래 비뇨기과 뭐 이쪽으로 오셨나요? 비뇨기과 아니라 여기가 노화과학연구소, 전남대학교 노화과학연구소예요. 예. 우리 저 소장님. 비뇨학과 성기능장이죠. 노인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임경철 교수는 전남대 고인학센터장, 그다음에 여기는 재활의학과 우리 한재영 교수님, 이렇게 노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사람. 이게 이제 노인복지 또 노인 가족관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화 연구는 특정 질병에 관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야 하는데요. 최소 150명에서 200명.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오늘은 기존에 연구한 장수 지역을 비롯해 9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상태를 새롭게 조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노화 연구라면은 세포 연구, 그다음에 동물, 쥐를 가지고 오는 동물 이런 연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소위 노화 종적 관찰 연구,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모니터링 해가지고 노화 패턴을 보는 이 연구가 노화 연구실 하이라이트더라고요. 그래서 1994년부터 그걸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수인과 그의 가족들을 900명 이상 만나며 조사한 결과 특별한 현상을 발견한 박상철 박사.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아버렸던 거죠. 50대, 60대, 70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7년 이렇게 모니터링 하니까 그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상당수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100살 정도 되는 나이라 그러면은 기능이 팍 떨어져 가지고 숨이 간당간당한 그 생명을 겨우 부지할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 100세인들을 딱 현장에 가서 만나 뵙기 시작하는데 예상과 달리 또 한 번 마주한 충격적인 결과. 지게 메고 다니시는 분, 팔굽혀펴기 하시는 분, 산 넘어 친구 찾아가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0세인 연구를 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노화에 대한 생각, 이것이 편견이었구나. 노화라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게 잘못된 것이다. 저렇게 100살이 돼도 정말 팔팔하고 저렇게 당당하고 저게 가능하구나. 박 교수가 만난 100세 이상의 노인들은 놀랍도록 정정해 보일 뿐만 아니라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모두 정상 범위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건강하다는 것이 이렇게 수행 능력이랄지 여러 가지 신체 개체로서 나타났지만 필금들 해봐도 상당히 건강하게 보이더라. 생활 습관이 좋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저게 지금 간기능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뭐다 이런 게 다 정상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건강하게 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잠깐 사이언스 레벨업.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식단으로 지중해 식단, 오키나와 식단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통 한식은 어떨까요? 뭐 지중해 식단 같이 뭐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포도주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 안 먹더라요. 올리브 뭐 이런 거 없더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전통 식당이 정말 장수 식당이냐.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결론은 장수 식당이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 하게 된 것이죠. 조리하지 않은 샐러드처럼 데친 채소도 장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데친 야채 먹고도 장수할 수 있느냐? 그것도 바로 답이 돼. 왜냐? 신선한 야채는 볼륨이 그렇게 가득해도 데치면 한 주먹도 안 된다. 데친 야채가 야채를 훨씬 더 많이 먹게 하는 방법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야채 속에 들어있는 질산염. 질산염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지살염이 되고 그것이 발암물질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그 질산염이 데치면 다 빠져나가더라요. 그래서 데치는 방법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흔히 먹는 들깨가루와 깻잎에도 장수를 위한 영양 성분이 많고 동물성 식품에 존재하는 비타민 12는 우리의 발효식품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박상철 박사.
그런데 집안이 조용합니다. 가족은 어디 있어요? 네, 집사람이나 또는 우리 가족들은 다 서울에 지금 그대로 살고 있죠. 이게 이제 이산 가족이지. 그래서 제가 월화수는 되게 광주에 있고, 수요일 오후쯤 이제 서울 와서 목금토는 내가 서울에 있고. 우리 아버지. 현재 광주에 있는 고향집에 내려와 지낸다는 박상철 박사. 우리 아버지가 3년 전에 92살에 돌아가셨죠. 92살에 돌아가셨어요. 예. 장수하셨네. 네, 저희 아버지가 이 사혈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보이스카우트 무궁화장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이 광주 시민대상 제1회 시민대상을 우리 아버지가 받으셨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아주 기여를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부회장을 역임했던 아버지의 흔적을 들여다보던 중 그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 이제 5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뒤지다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때 뭐 신문에 난 모든 기록들을 전부 다 이렇게 파일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신문에 칼럼 쓴 거, 뭐 그런 것들, 이런 것을 저도 모르게 하여튼 전부 다 이렇게 모아 놓으셨어요. 고기를 태워서 먹으면 발암물질 생긴다. 그래서 고기 태워 먹지 말아라. 벤조피렌하고 비슷한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져. 이제 의학계의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이거 이제 숙취 해소, 콩나물이 좋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거든. 난 이렇게 많이 난지를 내가 몰랐어.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지 아무도 뒤를 쳐다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신없이 이제 살아왔는데, 참 광주 와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가 해놓은 이런 파일들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았는가. 순수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며 누구보다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긴 아버지. 그 기대에 응답하듯 국내 노화연구의 최전방에 선 박상철 박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지금 연세는? 지금 어머니 연세가 92살, 3년 됐다. 3년 차이시니까. 엊그저께 우리 어머니가 밭에서 일한 모습을 좀 건강하신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었지만 외출 중인 관계로 그 대신 제작진에게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이 밭에서 지금도 일 다 챙기셔 이렇게. 어머니 왜 이렇게 허리가 꼿꼿하세요? 건강하시니까.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좀 몸만 조금만 불편하시면은 그냥 니기 예비가 나 부르는 모양이다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자포자기적인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상당히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능하면 어머니 옆에 좀 있어야겠다. 그런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죠. 예, 이제. 얼마 전엔 무려 92번째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아들과 함께 지내는 요즘 어머니는 청춘을 되찾았다고 이야기한다네요. 늦은 시간 컴퓨터 앞에 앉은 박상철 박사. 최근 칼럼을 쓴다는 그는 코로나19 예방과 장수의 비결에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등장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치사율이 0.2%인데 노인들이 치사율이 20%다. 이건 바로 노인들 치사율이 젊은 사람에서 100배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이건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지금 백신 하는데 백신만 가지고 100%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집 짓기라고 그러죠. 예를 집을 지을 때 바닥이 튼튼해야 하고 기둥이 있어야 하고 지붕이 아주 또 튼튼해야 하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의학이란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지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 중요한 것은 이제 바닥이죠. 국가나 이런 데서 가족 이야기하고 있는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둥,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생활을 함으로써 이 백신 효과를 갖는 그런 것이 우리가 생활 습관 개선 다 같이 어우러져 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코로나에서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장수도 똑같은 것이고 이 코로나 마찬가지로 어떤 그 특정 요인 한 가지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같이 한꺼번에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보다 많은 이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나이를 잊은 장수 박사의 열정은 깊어만 갑니다. 다음 날 맛있는 소리로 가득 찬 박상철 박사의 집. 최근 그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는데요. 요리가 장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서. 같이 밥 먹세. 누구예요? 네, 저 매제. 예, 가까이 사시니까. 박 교수 얼굴 나오소.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장수에 도움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최근 요리를 도맡았다는 박상철 박사. 혹시 요리 할 줄 아세요? 저는 한 3개월은 배웠는데 네. 와이프가 좀 나이가 좀 먹게 되면은 한 75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 지금부터 할 줄 않고 왜? 지금은 저기 어머니도 계시고 또 뭐 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하는 것만 해요. 고등어 조림하고 뭐하고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 것만 해봐. 나는 기억이 안 나. 이거 남자분들은 어머니가 해준 것 또는 부인이 해준 것 또는 며느리나 이 딸이 해준 것만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 사회가 바빠져 가니까 전부 다 가까이 아무도 없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남자 노인들이 이 밥 먹을 때 또 식사할 때 상당히 항상 부담스러운데 배우면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까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난 2009년부터 65세 이상의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5만 명 이상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례자가 직접 요리함으로써 노후 생활이 보다 윤택해졌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요리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러면 연령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당당하게 그냥 생활할 수가 있는데 요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당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꾸 권장하는 것이죠. 며칠 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축하 행사가 열리는 날이라는데요. 바로 그의 연구를 이어받은 후배 연구진이 새로운 연구단을 꾸려 출범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감회가 무량합니다. 정말 우리가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정말 집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런 멋진 이 사이언티스트가 되시기를 또 그런 연구소가 되기를 또 이렇게 정말 기원을 하면서 여러분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 그 비결은 다음 세대로 지식 전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노화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교수님이 사실은 지금까지 노화 연구에는 굉장히 많은 수훈도 세우셨고 사실은 저희가 그 길을 뒤따라가도록 많이 이끌어주신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든 좀 더 남들이 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좀 신장로 같은 대로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이제 목표입니다. 저희 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인류 사회에 이 초고령 사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도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끌어줄 이 하나 없던 시절부터 노화 연구에 앞장선 이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한 세대를 넘어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연구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박상철 박사. 그가 장수 박사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뭐요?
이야, 노화 분야의 발전에 헌신한 과학자. 그 타이틀이 어울리는 당신. 야, 이거. 디자인도 이쁘고 아주 참. 야, 고맙습니다. 이 과학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 YTN 사이언스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도 다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